있는데요. 줌으로 뵙겠습니다. 건강 서비스 접근과 젠더 차이에 대해서 경상대학교 유미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간호과학회 총무이사이기도 하고 한국간호대 학과장 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네, 유미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는 화면하고 큰 화면하고 보니까 조금 한 몇 초 느린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 조금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요. 빨리 끝내드리는 게 예인 것 같습니다만 준비한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많아서 가능하면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 서비스 접근과 젠더 차이 혹은 젠더와 의료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젠더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관련된 의료 접근의 차이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처음 시작에서 우리 이해숙 소장님 그리고 회장님, 김중임 회장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지만 젠더 관련한 연구나 특히 그 의료 서비스 접근, 건강 서비스 접근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자료에서 제가 찾은 자료에서 얘기는 하고 있어서 제가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젠더라고 하는 용어는 1995년에 베이징에서 제4차 세계 여성회의에서 성을 대체하는 용어로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이때 여성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곧 인권임이 선언되었고요. 이후에 유엔과 EU 등에서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젠더 평등과 관련된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혹은 젠더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면 젠더 평등과 관련된 지수들은 예를 들면 유리천장 지수와 같은 정치나 혹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비율, 또 경제활동, 그리고 육아휴직, 성폭력, 그리고 범죄, 성범죄랄지 성폭력 이런 부분들과 같은 지표나 혹은 지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불평등 지수를 보면 주로 이제 생식 건강이랄지 여성의 권한 또는 노동의 참여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와 또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의 정책이나 제도를 봐도 앞서 지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다른 나라도 정책이나 제도가 매우 유사한 수준입니다. 한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노르웨이를 봐도 앞서 말씀드린 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대한 어떤 측면보다는 여전히 그 어떤 여성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것, 디시전 메이킹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혹은 여성의 취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폭력의 대상이랄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도 논문을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4차 베이징 여성회의에서부터 이제 15년 지난 후에 건강 정책에 있어서 성주류화의 장애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고하고 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 신현수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언급하셨었는데요. 이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성주류화는 2002년 유엔에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에서 정책의 전 과정, 즉 정책 개발, 연구, 법제화, 또 예산을 할당하는 것, 계획을 수립, 실행 및 감시 등에서 성인지적인 관점을 취하여 결과적으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주류화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개념적인 측면 또는 실용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배리어가 존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정치적인 측면인데요. 정치적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성 중심의 그런 파워,
스트럭처에 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 조직 내에서 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종종 약간의 부차적인 하나의 문제로 간주된다라는 점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주로 이제 여성의 건강 요구라고 하는 것이 앞서 모성 하시는 분도 말씀을 하셨고 또 아동 간호학 하시는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포커스가 여성 혹은 모성의 건강으로 축소되게 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이 정치적 측면의 여러 가지 배리어들은 성별과 건강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치료에 있어서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료 비용의 부담 능력, 또 성인지적 서비스 제공과 개입, 의료 교육이나 연구에서 성별에 대한 그런 고려와 같은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우리가 수면 밖으로 드러낼 기회를 방해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 정책의 여러 가지 장벽들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건강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개념대로 건강에서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들 사이의 차이 또는 변이 또는 격차로 인구 집단 내에서 건강 결과가 불평등하게 분포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나 교육이나 인종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그룹 간의 건강 격차를 반영하는 그런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룹은 건강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건강하지도 못한 그룹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가운데 있는 그림 피겨에서 보시다시피 건강이 하나의 전파되는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건강 불평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건강의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건강 불평등은 inequality에 관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강의 형평성 혹은 불형평이라고 하는 inequity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inequity는 건강의 불공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부당함에서 비롯된 피할 수 있는 불평등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인 조치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건강 격차에 대한 어떤 밸류, 가치 판단을 내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퀄리티와 이퀴리티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이죠. 같은 사람이는 아니죠. 키도 다르고 신체적 조건이 다른데 똑같은 크기의 발판, 6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6피트의 발판을 키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동일한 높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 격차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건강 형평성의 개념입니다. 교육의 예를 들어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일부 학생들은 그 내용을 함께 풀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개인 교사가 있는 사람, 말하면 금수저, 은수저 같은 학생들이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서 그 반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배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된다고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이 이어져서 직업, 또 경제적인 안정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은 굉장히 서큘러하고 체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이나 의료 시스템에서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넘어갔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건강 정책의 여러 가지 이제 장벽을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에도 이런 건강의 불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관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또 돌봐야 될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노인, 여성, 아동, 정신질환자, 소수인종, 불법 체류자, 난민, 시설에 수감돼 있는 사람 또는 소수자와 같은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는
이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이 의료 자원의 분배나 진료, 또 간호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불평등이라고 하는 또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우리가 이렇게 언뜻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계층에 대한 어떤 생각, 가치관에 깔린 이념들을 보면 이중적 위험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듀얼 리스크 티오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이 사회적 또 경제적, 문화적인 환경에서 둘 이상의 차별이나 혹은 위험 요소에 동시에 노출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은 이제 주로 소수자 집단이랄지 특히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적용돼서 그들이 이제 처한 그 불리한 조건이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더욱더 심화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 위험 이론의 어떤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론들을 보면 우생학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병약한 사람은 제한되고 품질이 좋은 어떤 인구를 얻고자 하는 것, 또는 소수 집단에 대한 어떤 가치절하랄지 이런 편견 이론 또는 생산성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어떤 집단에 대한 평가절하라고 하는 생산성 이론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론들이 깔려서 이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이중적인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론 자체가 결국은 추후에 건강에 대한 결정을 요인이랄지 혹은 건강 서비스 마지막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우리가 남자와 여자 이런 사회 안에서 이런 이론들이 바탕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구조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WHO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건강 불평등 설명 모형 을 보면 사회 경제적인 그런 정치적 환경인 사회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그런 환경인 지배 구조, 또 노동 시장, 그리고 공공 정책, 문화나 그런 가치 체계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물질적인 환경, 인간의 행동,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이 결국은 보건의료의 시스템과 결합해서 건강 형평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어떤 사회 결정 요인과 중간 단계에서의 이런 어떤 결정 요인들이 함께 작동이 돼서 건강과 웰빙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서비스의 접근은 이제 사람들이 그 건강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할 때 적절한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기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장벽을 포함해서 이런 건강 보장이나 질병 예방 서비스, 적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유능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섯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리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가능한 액세서빌리티죠.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내가 의료 서비스를 살 만한 그런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비스가 수용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가 그 지역 사회의 어떤 문화나 사회적 규범 그리고 그것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별이랄지 연령이랄지 인종 또는 릴리전과 같은 것 때문에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지가 서비스의 어떤 acceptability에 해당되는 어떤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비스의 품질,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이제 서비스 접근 내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좀 보면 이 이제 란셋에 나왔던 2019년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WHO에서는 전에 이제 젠더의 inequality and norm 해서 젠더 불평등과 규범에 대한 내용을 이 저널에서는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서 사회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 요인과 교차해서 건강 서비스 접근 시에 구조적인 장애물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독신의 부모랄지 노인, 이주민, 장애인과 같은 여러 인구 집단, 특히 이 중에서 여성은 건강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들이 왜 근본적으로 어떤 태어날 때부터 물론 차이는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성이 좀 더 취약하고 좀 더 건강 서비스 접근에 좀 불리한 조건에 있는가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건강에 있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가가 신생아가 여기 베이비 있죠? 아가가 태어나면 때부터 어떤 특정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곧바로 젠더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시스템이 결국 권력의 분배랄지 또는 규범이 창조되고 그 규범들이 그 아이한테 주입되고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또 다른 권력이나 어떤 특권의 축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과정이 결국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젠더가 이제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 이상의 어떤 사회 구조적 결정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걸 보면 시모누 보바르의 제2의 성과 맥락을 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젠더의 규범, 예를 들어서 진정한 남성은 뭐 아플 때 강인함을 보여야 된다랄지, 또 좋은 여성, 굿 피메일이든 좋은 여성은 내 건강을 희생하면서 가족의 필요에 따라서 돌보고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규범 이런 것들 또는 뭐 사회적인 치료비 충당을 위해서 어떤 재정적 자율성이 부족한 여성들은 남성에게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국가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지는 거가 있고요. 또 가부장적인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에서 여자는 출산할 때 그 페인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만 중에 무의식적으로 의료진들이 참아야 돼. 그 정도는 왜 못 참아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학대를 할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여성들의 경제적인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고 이는 여성의 돌봄 역할이 더 많이 급증했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에 있어서도 여성의 직업의 질은 남성에 비해서 퀄리티가 낮다 또는 안정 상태, 고용 상태에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고용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 자체도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원인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 서비스의 접근과 젠더에 대한 차이를 본 2019년도 이제 캐나다 논문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이 논문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이 더 많았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병원 밖에서 CPR이 났어요. 그러면 생존에서 입원까지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까도 더 오래 살고 남자에 비해서 제가 봐도 더 이렇게 뭐랄까 삶의 의지가 잘 살아요. 그런 생존에서 입원까지는 더 우위인데 퇴원할 때는 그게 리버스되는 역전되는 결과를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심정지가 나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생존할 확률은 비슷한데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생존할 확률이 더 낮고 이거는 그 이유를 여기 이분이 얘기할 때는 것은 DNR 또는 그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할 때에 여성이 훨씬 더 비율이 높고요.
여성 자신의 결정이라든지 가족에 의해서 이런 결정들이 더 오히려 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원 시에 사망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이런 구급대원이나 일반인으로부터 CPR을 덜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성 역할이랄지 또 성적인 접촉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1992년도부터 2010년도에 큰 여기 보면 92년, 96년, 2006년, 2010년까지 이렇게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셀프로 자기 스스로가 건강하다 안 하다, 건강에 대한 유병률을 평가한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1992년에 비해서는 2010년도에 성별의 차이가 이렇게 중간이 감소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에 따라 여성보다는 남성이 건강 상태가 스스로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외에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여성에 대한 뭐 히잡 둘러야 되고 막 이런 어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연구에서도 보면 남성과 여성 간의 건강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지체되는지 여부는 여기 보면 딜레이가 되느냐, 그러니까 accessing different healthcare service에 있어서 딜레이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지만 그 하위 내용 중에 어떤 진단 검사랄지 컨설팅하는 거랄지 외래에 방문하는 거랄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그 액세서빌리티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고 낮은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의료 시스템 내에서 아까도 이제 다음에 이제 뭐 강경화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의료 시스템 내에 의료인들 사이에 있어서도 직업군에 대한 차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 접근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아까의 여러 가지 대상자가 환자를 접근을 할 때에도 있지만 그 대상자를 케어하는 또는 큐어하는 의료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직업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성 중심의 직업에 대한 불평등은 이제 저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뭐 영국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중심의 직업인 우리와 같은 간호사나 조산사 등은 남성 중심의 직업보다 위상이 좀 낮은 위상을 부여받는 경향이 있고 또 동일한 직업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페이를 적게 받는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에서 40% 정도 낮은 페이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있어서도 젠더 편향적인 연구랄지 또는 의료 시스템이 무의식적으로 성별 편향되어 있거나 또는 고정관념이나 이런 편견이 건강에 있어서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건강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을 제가 이제 찾아본 여러 문헌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건강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취약계층이 건강 서비스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보호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법적인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그런 폴리티컬한 컨시더레이션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건강권의 강화도 필요하고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성평등의 강화랄지 또는 젠더에 민감한 연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앞서서 건강 불평등과 건강 형평성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건강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젠더 차이는 건강 형평성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국가 정책이 이런 의료 서비스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제고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이에 있어서 저희 이제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어떤 에비던스들을 찾아내는 과정들도 우리가 해야지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미 교수님 감사합니다.